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업으로 자리를 옮겨서 투자 유치와 IPO 담당을 했습니다. 마지막 근무처가 바로 인도 현지 핀테크 기업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현재는 CMK 투자자문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인도의 성장 단계별로 가장 수혜를 입을 만한 섹터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12월도 시작됐고요. 최근 시장 흐름도 좋습니다. 산타랠리, 연말 랠리를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최근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의 주가를 보면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주가가 거의 대부분 1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S&P 500이나 주요 개발도상국의 지수 같은 경우는 25%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증시는 주요 지수는 연초 대비해서 오히려 6% 이상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인도의 기업의 실적의 성장이 주요 경제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내년도의 실적 추정치도 MSCI 개발도상국의 실적 추정치가, 이익 추정치가 올해 대비해서 거의 성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반면 인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의 약 15% 이상의 성장을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인도의 증시가 밸류에이션은 2017년대 수준까지 떨어지긴 했지만은 견조한 실적의 성장세로 견고한 지수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인도 경제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까지 세계 경기 침체 우려와 코로나 전쟁 등으로 세계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인도는 어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힘겨루기, 지금 신냉전 시대의 인도는 가장 큰 수혜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는 현재 러시아로부터 전쟁 이후에 약 20에서 30%가량 저렴하게 유가를 수입해 오고 있고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는 러시아로부터 수입해왔던 이 원유의 전체 수입 비중이 약 1%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20%를 크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는 미국, 일본, 호주와 쿼드 안보 동맹을 통해서 중국도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도가 현재 패권 국가로서 가장 안정적인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 그리고 이런 신냉전 시대의 수혜를 바탕하고 내수에서의 아주 극적인 디지털 산업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인도이기 때문에 현재 인도의 소비와 소득은 세계 주요 경제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인도의 지난 30년 동안 BSC 선섹스의 지수 성장률은 연평균 9%씩 성장을 했고 이에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실적의 성장이 연평균 약 11%씩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올해나 내년이나 모두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이 바로 인도 지수가 가장 주요 경제 국가들 가운데서 견고하게 지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도의 소비와 소득, 내수 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인도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참여도 엄청난 속도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 계좌가 2년 전 약 2천만 에서 현재는 1억 개까지 약 8천만 개가 증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인도 개인 저축액의 약 10%가 증시로 자금이 흘러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 미국의 아주 예상보다 빠른 수준의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어서 외국인 자금이 연초부터 현재까지 약 17조 원이 해외로 유출이 되었지만은 인도 내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인도 주식시장으로 약 330억 불, 거의 40조 원가량 유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에도 월 평균 뮤추얼 펀드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매월 약 2조 원 이상씩 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은 인도의 소득과 소비의 성장이 주요 경제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또 견고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동시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아주 본격적으로 증시에 유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추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인도 증시는 내년도에도 아주 밝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최근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도 경제가 빠르게 발전한 것 같습니다. 인도가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도의 경제가 극적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디지털 경제로의 변환이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첫 변화의 시작은 2014년도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후부터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디 총리가 집권했었던 그 당시 인도의 인터넷 보급률은 약 10% 수준에 불과했었고요. 그리고 인도의 전체 GDP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했던 비중이 약 60%였는데 이 서비스 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했던 비중은 30%에도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실업률 문제가 크게 발생을 했었고, 동시에 상품 무역 적자 문제가 지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모디 총리는 우선 제조업부터 부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제조업 진흥책, 메이크 인 인디아라고 하는 정책을 처음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글로벌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인도에 대해서 관심이 부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의 소비 시장의 규모가 중국의 10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디 총리는 인도를 디지털로 연결을 해서 소비를 진작을 하기 위해서 바로 디지털 인디아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이 디지털 인디아 정책을 발표한 동시에 바로 아드하르 카드라고 하는 생체인식 주민등록증과 잔단 요자나라고 하는 바로 계좌 만들기 운동을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인도의 대부분의 인구가 현재 생체인식 주민등록증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체 인구의 80%가 계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는 6억 명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인구가 계좌를 갖게 되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자기 인증을 할 수 있는 생체인식 주민등록증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인디아의 정책을 발판으로 바로 인도에서 디지털 데이터 혁명이 인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의 자회사인 지오 플랫폼을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2016년도 9월 달에 바로 4G 이동통신 서비스에 릴라이언스 지오 인포콤이 뛰어들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인도의 디지털 데이터 혁명이 일어나는데, 바로 디지털 데이터 가격이 과거 1기가당 4,000원에서 5,000원 수준에서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인 100원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100원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약 100분의 1, 크게는 10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인당 GDP의 차이가 인도와 한 15배 수준인데 이보다 훨씬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도의 스마트폰 사용자 수,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 수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인도의 디지털 산업, 즉 핀테크와 이커머스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핀테크 산업이 성장을 함에 따라서 그동안 인도에서 현금만으로 결제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건너뛰고 핀테크를 이용해서 인도에서 직접 디지털 결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도에서는 실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도 인도에서 근무를 했을 당시 실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인구수보다 실제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상점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시장 노상에서도 핀테크 앱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인도에서의 핀테크 사용률은 세계 최대 수준까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2017년도 1월 달에는 446만 건이었던 디지털 결제 건수가 5년 만에 2022년 1월 달에는 46억 건으로 1030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그 정도로 인도가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건너뛰고 디지털 사회로 지금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은행 레코드가 없었다 보니까 신용 등급이 없고 대출도 받지 못했었는데 이제 핀테크를 통해서 은행 온라인 계좌를 개설을 하고 대출도 받고 그리고 규모 있는 소비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디지털 산업의 성장으로 인도의 기업들의 부도율이 2018년도 1분기, 우리나라 기준으로 18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이 이후부터는 아주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인도에서는 이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돈의 회전이 빨라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규모 있는 소비를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는 중국의 2000년대 모습을 아주 닮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당시 중국의 2006년도, 2005년도, 6년도 인당 GDP와 현재 인도와 비슷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가전제품, 전기전자 등 내구재 소비의 성장 패턴이 현재 인도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캐치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2017년도, 18년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인도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인도 현지 핀테크 기업에서 투자 유치를 담당했었던 2018년도, 19년도에 글로벌 투자 컨퍼런스에 참석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이 당시 인도 핀테크에서 왔다라는 소개만으로 일주일치 글로벌 투자자들의 미팅으로 부킹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인도에 대한 관심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그 이상이고요. 실제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도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은 인도에 들어왔던 투자 자금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을 했습니다.